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여성의 진심 어린 효도 여행이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상처로 얼룩졌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33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대부분은 단 한 사람,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제가 6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이유도 과정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떠났고,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도, 세상과 싸우듯 살아가는 아버지의 고단한 얼굴도요. 아버지는 고졸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이혼 후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셨고, 그날부터 막노동, 택배, 새벽 대리운전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나고, 여름엔 땀범벅이 되어 옷이 짠 듯 젖은 채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제 학원비, 도시락, 운동화 한 켤레까지 챙기셨죠. 제가 10살 무렵 집에 전기가 끊겨 촛불 켜고 숙제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울듯 말했죠. 괜찮아. 아빠, 촛불이 더 예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 중 하나예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은 꽃다발 들고 가족과 사진을 찍었지만 저는 구석에서 아버지와 둘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아직도 제 핸드폰 배경이에요. 아버지는 말이 적은 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지만 도시락통 안에 종이, 쪽지로 밥 잘 챙겨 먹어라 써주던 그분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버지에게 꼭 인생에 한 번쯤은 아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자고요. 월급을 아끼고 보너스를 모으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포기하고 3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각의 효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기 중국에 바위가 구름 사이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산, 죽기 전에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 출국 전날 아버지는 여권을 20번도 넘게 열어보시고 마트에서 새 운동화를 고르셨습니다. 처음엔 좀 비싸다고 망설이시더니 이번엔 내가 마련한 여행이니까 아빠가 사치 좀 부려볼까?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빠, 평생 그렇게 절약만 하셨잖아요. 장가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 유리다리를 건널 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무섭다, 무섭다 하면서도 아이처럼 웃으셨죠. 사진도 셀카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아버지는 항상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그 미소 하나로 3년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패키지 여행객 중 몇몇 분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 나이 차이 봐. 부부인가 봐. 딸이라기엔 너무 살갑잖아. 팔짱도 끼고 사진도 붙어 찍고. 속삭이는 말, 수군거리는 눈빛.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이었어요. 심지어 식사 시간에는 요즘은 저런 관계도 여행 오나 봐. 진짜 딸 맞는 거야? 하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그 말, 아버지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후 아버지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려 하셨어요.
사진 찍자 하면 너 혼자 찍어라. 식사 자리에서도 아빠 여기 앉을게. 하며 멀찌감치 떨어지셨죠.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온 여행인데,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하나요? 한국에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하셨지만 그 눈빛 속엔 상처가 선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한 2명의 여행객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다행히 여행 중에 우연히 찍어둔 영상과 녹음된 대화 일부가 있었고 가이드도 일부 증언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모욕이라 판단했고 2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저와 아버지는 각각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행사도 고소했습니다. 여행 중 수차례 문제를 알렸고 명백한 괴롭힘이 있었지만 여행사는 개인 간 갈등이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여행사가 피해 예방 및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여행사 측의 공식 사과, 여행비 전액 환불,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급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여행이 남긴 건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세상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지금도 저는 아버지와 주말마다 산책을 합니다. 장가게 여행 때 입었던 그 등산복을 입고요. 그리고 가끔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때만 빼면 정말 좋았어. 다음엔 셋이 가자. 사위라. 그럼 저는 대답하죠. 아빠, 다음엔 둘이만 가요. 둘이서 다시 처음처럼. 여러분, 사람은 각자의 사정과 이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겉모습으로, 관계로 누군가의 사랑을 재단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편견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